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석굴이에요. 보시면은 하늘 굉장히 파랗잖아요. 여기 가면 이제 그 사막이기 때문에 그 산도 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석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에 있는 어떤 그 암석이 있는 곳을 파서 그 안에 이제 불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예배하는 공간을 만든 건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규모도 크고 지금까지 잘 남아있는 키질 석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그런 불교 문화권, 예, 같은 이제 용문석굴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 보이네요. 예, 지금 이제 현실은 이렇게 지금 그 불상 얼굴이 좀 이상한데 도난당했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뭐 보수를 한답시고 했는데 얼굴이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지금은 도난이 이제 제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안에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굴을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관람객을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나 계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를 이제 보존하기, 지금은 이제 미술사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냐면은 단순히 작품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단계에서 지나가서 이제 앞으로 이런 미술품을 어떻게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갈수록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석굴 안에는 또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서 다 이제 그 어떤 상들을 계속 훼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노출된 거는 산성비라든지 오염 때문에 계속 이제 예전의 모습의 어떤, 특히 벽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이제 빛이 바래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면 계속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게 또 벽화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람을 막기도 하고 이제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진을 남기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사찰의 사진인데, 호류시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 있는 사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관해서 이제 뭐 탑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일본은 지금 잘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불타 없어진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일본에서 종종 찾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미술사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본에 남아있는 이제 불상인데, 이 두 상은 아마 한국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만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있진 않지만 굉장히 한국과 연관해서, 우리나라 연관해서 중요한 상으로 뽑히고 있는 상이에요, 그렇죠? 특히 아까 요 사진에서 이제 왼쪽에서 보신 그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보 83호, 지금 왼쪽이 보이죠? 청동상. 굉장히 닮아 있어요. 거의 뭐 쌍둥이다, 뭐 형제다, 뭐 부자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가사유상이 많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똑같은 어떤 포즈, 크기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일본 쪽 상이 훨씬 조금 더 크죠, 조금. 근데 재료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상은 그 적성으로 만들었고, 소나무인데 약간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적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거의 지금 상이 유사하다. 양식적으로도 거의 유사하다. 옷주름도 거의 유사하고, 그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구나.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인데, 그 일본에서 만든 그 방가사유상 국보 1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이제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그런 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미술의 어떤 아까 말한 그 어떤 국제성을 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소개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우키요요에라고 하는 이제 판화를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풍속화라고 하는데, 테마는 풍속화죠. 흔히 주변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당시 그 에도 시대 때 일본이 개화기였는데 그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속을 이제 담은 그림을 보통 우키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일본적인 그림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어떤 이런 우키요는 나중에 프랑스의 어떤 인상파에게까지 굉장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고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이 이제 일본 미술에 굉장히 매혹되어서 많이 수집도 하고 흉내도 내보고 막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우키요의 작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알려진 기타가와 우타마로라고 하는 뭐 당시의 그 미인도, 그쵸? 이런 그림이 또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츠시카 호쿠사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후지산을 그렸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게 이제 후지산인데, 아까 후지 그래서 이제 붉은 후지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도라든지 색감이 굉장히 대담해요. 이런 게 바로 프랑스의 그 인상파 화가들이 이제 반해버린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면 중간에 또 아니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굉장히 과감하고, 구도가 일단 이런 건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키요라는 게 당시에 프랑스나 그 유럽에 건너가게 된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원래 도자기를 싸는 하나의 그 완충제였는데, 이걸 받아본 당시에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이 그림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못 보던 것, 새로운 것, 어떤 그런 게 됐죠, 그죠? 그 당시에 일본 취미가 굉장히 유행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자포니즘의 의미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히로시기의 어떤 그런 그림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따라한 그림이에요. 보면 구도라든지 거의 흡사해요, 그쵸? 보시면 한자도 보면 무슨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바로 고흐가 굉장히 일본 미술에 이제 어떤 컬렉터로서 굉장히 열광적이었다, 열성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의 제목은 되게 굉장히 그 소나기가 많이 오는 그런 이제 뭐 저녁 풍경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음, 그 다리의 어떤 구도라든지 비가 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대담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작품 뭐냐면요. 그런 우키요이라는 게 비단 이제 그 물론 일본의 미술관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올라가시면은 일본 그 섹션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우키요 작품이 몇 점 있는데, 최근에 또 심사를 해서 2점인가요? 내가 그 심사서를 써서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은 바로 우타가와 히로시기 작품이 있어요. 시나가와라고 해서 그 일본의 어떤 그 풍물을 소개한 시나가와라는 지역의 어떤 풍경이죠.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한 그런 그림이 남겨져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외의 작품도 수업 시간에 많이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수업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수업은 이제 강의 중에 제시하는 PPT, 사진 자료 같은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그런 레주메를 나눠줄 거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첨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중에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PPT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PPT 중에는 좀 저작권에 관련된 좀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걸 찍어서 일반 이렇게 공개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 혹은 미국 박물관에 찍을 때는 개인 연구용으로 찍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와서 이제 강의에서 이제 봤으면 좋겠고, 그 외에 뭐 시험 전이나 꼭 필요한 그 사진이 있으면 찍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허락을 하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견학을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 번 정도 진행할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건 일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은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책은 동양미술사 상학원 있고 각 이제 그 섹션별로 인도 미술은 이제 그 한길아트에서 나온 인도 미술 혹은 뭐 간다라 미술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중국 미술사 아니면 일본 미술 2의 길잡이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은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각 부분별로 중요하게 이제 그 생각되는 유무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니까, 오늘 다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업에 빠지지 말고 이제 출석을 잘 하면은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요 자료는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궁금한 학생들을 한 번 더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